정치톡 시작합니다. 4.15 총선도 조국 전쟁으로 결론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얘기 하고요.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 열린민주당, 사실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그 예비 후보 아니죠. 이거 비례 후보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인사들이 이 후보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조국 또 전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2번을 받은 최광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요. 이분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기소됐죠. 조국 아들 조국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서 기소되고 다음 달에 재판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제 막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를 받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4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요. 대변인. 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달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근데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걸로. 김의겸 전 대변인요. 네. 언론 개혁을 얘기했어요. 또 뭐 문 대통령과 조국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수호에 나선 주인공들이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또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직을 하면서 네. 또 논란이 됐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어요. 언론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8번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죠. 이제 이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조국은 조광조, 네. 우리 조선시대 개혁의 상징이죠. 상징이죠. 조국은 조광조고 윤석열은 간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또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라면서 네. 쿠데타의 주범은 윤석열 총장과 14명의 검사라면서 검사다. 이름을 발표를 했어요. 그 14명의 그 대윤 소윤, 그 대윤의 윤석열, 소윤의 윤대진 이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윤 소윤도 이제 조선시대 간신 대표적인 간신 상징이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 또 손혜원 의원입니다. 예. 김영숙 그 대통령 영부인의 그 고등학교 동창이죠. 김정숙, 예. 김정숙.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이고요. 네. 그 목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고요. 예. 정봉주 의원도 민주당에서 손혜원 의원도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금 그러니까. 재판 중이죠. 예.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 뭐 성추행 미투에 걸려서 의혹으로 예.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 네. 중에서 예. 친조국을 내세운 사람들이 다 열린민주당으로 가서 예. 공천을 받아요. 예. 일단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하늘로 초록은 동색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조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 이 더불어시민당이요. 예. 더불어시민당도 조국 수호당으로 사실 꼽혀요. 네. 보면요, 공동 대표인 최백은, 우희종 교수도 예. 이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 다 이 조국 친조국. 수호인데 예. 우리는 조국과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빚인지 예. 모르겠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참 그 불공정의 아이콘인데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그 진영의 어떤 패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도 조국이 한때는 화제가 되고 거기서 찬반이 쫙 갈려가지고 서로 서로 논쟁을 벌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선거까지 이제 이리 왔네요. 우리 그 정본부장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최백은 이 교수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대표입니다. 예. 우리는 조국과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 지난 1월 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심경을 드러냈어요. 네. 그게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조국에게 자기도 마음의 빚을 느낀다. 그다음
이제 조국은 놓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년 그거는 참 대통령으로서 좀 그 온당한 발언이 아니죠. 장관에서 사퇴하고 사회에 얼마나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임명권자가 그에 대한 어떤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걸 참 빛을 졌다는 그 개인적인 그 어떤 무슨 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회인데 혹시 부산에서 취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네, 그 한해의 국정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여기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우연히 나온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제 생각에는. 깊숙이 깊은 있는 말이고 어떤 뭔가 여러 가지 우리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요. 사실 많은 문제 우리 그 국회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되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조국 그 장관 지명자가 와서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했죠. 예. 또 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을 우리 국회에서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명은 좀 무리다. 네, 이건 아니다 했는데 지명이 됐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자 예.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여권 청와대에서는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예. 전부 다 그 방어 피해 코스프레 그러면서 이제 방어 전략으로 나섰죠. 모든 좌파 친 조국 세력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그 뭐랄까 방어를 하고 나섰죠. 자, 유시민 촛불 시위가 열릴 때 검찰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대통령 말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느낀다. 그 다음 이제 조국을 놓아주자. 얼핏 들으면요, 이게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하는 말같이 들려요.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또 볼 수 보이죠. 있고요. 하나의 메시지죠. 또 지지층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강렬하게 나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의 의미도 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지금 많은 분들이 공천으로 열린민주당의 이어졌습니다. 후보들이 네.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꼭 조국 앞에 문재인의 이름을 넣어요.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다. 네. 같이 엮는 문재인과 조국을 조국을 계속 엮어서, 엮어간다는 네.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공천은 그러니까 친조국 조국 수호 친문재인 여권 인사들이 총결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총선이 이 게임으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 그러면 그 조국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중에 하나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립 그런 어떤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국정 철학을 받쳐줄 세력들이 이번에 이제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방법은 달랐지만은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야당의 공격을 막는 선봉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결국 이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조국에 대한 이 비전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조국이 희생당했다. 또는 검찰 개혁을 조국이 앞장서 하다가 총알바지가 됐다. 총알바지가 됐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은 검찰 개혁하고 조국 장관 문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네. 그 공수처법이라는 건데 네. 공수처법은 조국 장관이나 정무수석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핵심은 거죠. 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정의당이나 여러 몇 개 친여권 정당들끼리 이 나눠 먹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네. 통과해주면 너가 유리한 선거법 네. 해줄게. 네. 그래 된 거거든요. 결국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나눠 먹은 거죠. 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내세워서 네. 포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고. 우리 뭐 그게 사실은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민주당은 일단 열린 민주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없다. 사람들이다. 네네. 근데 뭐 결국 관계가 없을지는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좌파 세력들이 그 선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전문가고 속된 말로 기술자들인데 얼마나 다양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습니까? 결국은 그 비례대표 47석을 놓고 원내 일당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뭐냐면 결국은 분화해서 그 세포를 정식시켜서 파이를 좀 더 키우자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서로 뭐 싸우고 뭐 예. 이런 경우도 예. 보이지만 예. 그죠. 지금 당장 이 비례대표 정당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지지 3% 이상 득표율, 예. 3% 이상과 지역구 5개 이상 지역구 의석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그 의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각각의 정당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또 지금 자기들 위성 정당으로 아니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봉주 우리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지금 내세우는 메시지는 총선 후에 결국 문재인 정부를 받쳐줄 우리는 그 조직이다. 이걸 지금 하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마 차라리 조국을 당 대표로 세워라. 또 이렇게 손혜원 최고위원이 조국 영입을 결국 이분들이 그 국회에 들어서 의회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그러니까 압박을 줘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무죄를 받거나 하면은 또 조국을 자기 대권 주자로 또 내세워서 또 띄울 수도 있죠. 자 이때까지 흐름으로 보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물 못하겠습니까? 또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대선 주자로 등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더요. 민주당도 금태섭 의원을 예. 탈락시키고요. 조국 사실은 이 수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죠.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을 줍니다. 예. 민주당 조국 안에도 백서 필자죠. 그렇죠. 예. 민주당 안에도 이제 조국 세력이 뭐 민주당이 조국 세력을 이용하는 건지 조국 세력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건지 그 부분 아직 우리 여러 갈래로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예. 결국 총선 뒤 결과에 따라서 조국이 다시 등장할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이건 이 대목에서 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짚어져야 되죠. 사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이렇게 아웃되는 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건 사실 여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까지.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젠 국민들의 심판이 남았지 않느냐. 네. 그때 검찰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 국민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조국 수호냐 조국 타도냐 이런 화두로 보면은 놓고 보면은 뭐 사실 한 2달 전만 해도 이번 총선이 그 조국 임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 전국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조금 손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지역에 내려가면은 총선 그 개개의 어떤 후보들끼리의 경쟁에서는 그런 평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국이 사실은 이렇게 등장을 하면요. 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민한 수도권이라든지 네. 또 영남권에서는 피해를 또 많이 본 사람도 있죠. 이게 죽을 맛일 거예요. 예. 현장에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재밌는 건 이겁니다. 국가 혁명배당금이라고 들어보셨죠? 허경영 우리 본좌가 떠올리는데 대표께서 어제와 오늘 네. 계속 보도자를 내고 위성정당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아. 유엔 아, 제소를 하면서 예. 정직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위성정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까? 네, 소송 예, 제기를 그 예고는 했었죠. 하고, 예. 기자회견도 하고 헌법재판소 예, 앞에서요. 예. 허경영 본자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사태를 참 우려스럽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허경영 우리 총재가 허경영 말씀하셨으면은 그 신통력을 또 발휘해 줄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루어질 것 빨리 전파가 돼야 되는데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이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대목은 그래 국민들은 뭐 지금 이슈에 덮여 있다고 하지만은 다 냉정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쌓여서 그게 결국은 투표장에서 주권이 행사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이제 많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개개별로 선거구의 그 어떤 분위기나 좀 현장의 어떤 그 지금 기류를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전국 선거에 뭐랄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의회에 진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문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저 뒤에 화분도 한번 놔봤고 그래. 또 사실, 봄이 봄도 오고 봄도 해서. 오고 햇살도 따뜻하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예. 우리가 여의도 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열악합니다. 예. 지금 뭐 카메라도 하나고, 그렇죠. 이 조명도 하나고. 사실 지금 카메라를 지금 보시는 저분이 사실 우리 그 TV의 회장님이십니다. 예, 저분이 사실 이 좀 카메라 그 만지고 저분이 그 드라마 제작도 하시고 여러 개 유명 회사를 그 지상파의 예, 그 하는데 아주 훌륭한 PD 출신이고 그저 좀 투자를 좀 하자. 예. 이렇게 해도 막 지금 코로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정치 유튜브가 지금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열악한 걸 이 여러분들이 구름이 좀 그치고 나면은 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열악한 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예.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스튜디오로 옮기고 또 우리 회장님 사실은 뭐 제 어릴 때부터 인물도 친구입니다. 예, 친구인데. 인물도 좋고 네, 예. 인물 좋고. 나중에 하여튼 또 한번 방송에 출연을 한번 시키시죠. 그렇죠. 뭐 정보부장님 한번 모시면 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여기서 오늘의 정치톡 여기서 접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